저는 홍콩에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오늘도 드래곤스 백의 아내와 같이 산책을 왔습니다. 나보다 8살 연상의 승모였던 여자와 살게 된 내 기막힌 사연. 오늘 홍보설에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습니다. 사실 제가 홍보설 애독자입니다. 경상도 사나이가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부모님 품을 벗어나게 되어 너무 신났습니다. 따라오겠다는 엄마를 부리치고 혼자 보따리 싸들고 올라왔습니다. 학교 앞에 골목길에 하숙이라고 써진 팻말 보고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집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집은 좀 나은데 아줌마가 왠지 서울 각쟁이 같이 보였습니다. 3세번이라고 세 번째 한옥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완전 거짓말 좀 보태서 탤런트 유지인이가 나왔습니다. 하숙집 찾아왔다니까 그 유지인이가 마침 빈방 있다고 어서 오라네요. 갱상도 사나이가 그 서울 불려우 목소리에 그냥 넉다운 됐습니다. 바로 짐 풀고 그날로 하숙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리호리하고 조그만 얼굴에 누나한테 뻐갔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 날밤 친구들하고 깡소주 한잔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옥상 평상에서 친구 3명이 저 송별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그 시절 한참 유행하던 연상의 여인입니다. 내 청춘을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사랑했던 여인, 연상의 여인. 사랑했던 여인 하며 꺾어지는 대목에서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친구야, 서울 가거든 꼭 멋진 서울 누나 엮어라. 고맙다, 내 꼭 부려시 한 마리 엮을게. 그리고 올라온 서울. 그 첫날 하숙집에서 부려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상의 여인을 애절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나는 그 하숙집 첫째 딸로 그때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무려 8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한참 홍기가 꽉 찬 노처녀였습니다. 하숙생들 사이에 예쁘고 성질 나쁜 여자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가 최고였습니다. 여자가 약간 한 칼집 맛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어쨌든 제 이상, 제 운명,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나이는 너그럽고 그릇이 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근 누나가 나보고 한마디 합니다. 너 조그마한 게 왜 이렇게 건늙었어? 애 같은 맛이 없고 맨날 허허거리는데 꼭 아저씨 같아. 그래요, 제가 누님을 좋아해서 그런가 봅니다. 뭐야, 어린애가 별소리를 다 하네. 누님 왜 이러세요? 저 어린애 아닙니다. 저 지금이라도 누님한테 장가들어 서방임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히네. 전 내일이라도 누님 먹여 살리려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 뛸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 하휴 죽겠네. 이제는 어린애까진 알을 우습게 보네. 온 하숙집 사람들이 웃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나는 되바라진 놈으로 누나한테 찍혀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는 매일 연상의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나에 대한 사랑을 공식화했습니다. 누나하고 아줌마하고 저녁 먹고 나면 산책을 갑니다. 어느 날 저녁에 누나가 집을 나가다 저를 획 돌아보고 한마디 합니다. 야, 꼬맹이, 누나가 산책 가는데 보디가드 안 할 거야? 해야죠. 그런데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 고맹이 보셨나요? 어휴, 이게 한마디도 안 지네. 너 보디가드인데 반드시 5m 뒤에서 따라와. 나는 옛설하고 누나와 아줌마를 어슬렁거리며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필사적으로 잔머리를 굴려 산책 시간을 맞췄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산책만 가려면 이 애가 여기 튠마루에 앉아있네. 누님 저 애 아닙니다. 전 닉네임 있습니다. 사나이다운 닉네임. 홍콩 배우 성룡의 영어 이름 제키찬. 앞으로 저를 제키라고 불러주세요. 아이고 알았어요. 제키씨. 그리고 연상의 여인을 흥얼거리면서 충실히 보디가드를 합니다. 하루는 누나가 아줌마 아프다고 단둘이 산책을 가재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누나가 이럽니다. 너 너무 말 잘 들어서 진짜 동생 같아. 저 동생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애인 되고 싶어요. 10년만 기다려주면 누나 서방님 될 거예요.
아이게 또 나 혈압 올리네. 10년이면 나 40이야 할매야 할매. 40 아니라 70이 돼도 나는 누나 사랑해요. 어휴 알았다. 40까지 시집 못 가면 네가 내서 방림해라. 오케이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그래 약속했다. 빨리 내려가자. 이 엉덩이 불난 못된 송아지야. 어느 날 엄마하고 삼촌이 하숙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삼촌은 그때 지방대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줌마하고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연신 하하호호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나와 티격태격 1학년을 보내고 나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연상의 여인과의 러브를 소설같이 떠들어댔습니다. 결혼 약속 받아냈다고 하니 애들이 완전 형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동년배의 친구들이 어린애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까불고 다니다가 결국 큰 사고를 쳤습니다. 대학가 앞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대학 애들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패싸움이 나서 술집이 다 부서지고 경찰이 와서 제가 잡혀갔습니다. 친구놈들은 다 도망가고 제일 앞에서 설치던 제가 딱 걸렸습니다. 짜발이다 튀어라. 그 말에 일사불란하게 도망을 갔는데 제일 앞에 있다가 딱 찍혀서 순경에 잡혔습니다. 동네 사시는 아버지 엄마 오셔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합의를 받습니다. 주인하고 맞은 상대방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합의를 받습니다. 불같이 노한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 길로 군대 갔습니다. 바로 휴학계 쓰고 3월에 공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간 되어야 한다고 강제로 지원시켰습니다. 누나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군대 가서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천리행군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연상의 그녀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연상의 여인. 그 대목 나올 때마다 누나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렀습니다. 누나를 생각하며 화장실 바닥에 하얗게 산화되던 내 새끼들. 셀 수 없는 날들에 하얗게 뿌려졌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누나한테 가려는데 엄마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하고 우리 삼촌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놈의 연상의 여인이란 노래에 빠져서 연애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남은 군 생활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병 때 그 일이 생겼으니까 내무방 고참으로 애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마 신병 때 그 일 생겼으면 타령이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 후 다시 복학을 했지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해에 사랑하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유언도 있고 불쌍한 엄마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안 행사 중에 제일 어색한 것이 숙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정말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큰댁에 사촌 형님 결혼식이 있어서 종로에 갔습니다. 삼촌이 해외 출장 중이라 누나는 혼자 왔습니다. 둘이 정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날 예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누나를 또 만났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윽고 누나가 작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합니다. 너 오늘 보니 어른 다 되었구나. 누나가 만들어준 어른이에요. 그래 잘 살아라. 그 한마디 남기고 사랑하는 나의 님은 떠났습니다. 그 힘없이 걸어가는 아리따운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달려가서 꽉 껴안아버리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누나가 아니라 숙모가 된 연상의 그녀였습니다. 그날 밤도 내 자취방 방바닥에는 내 분신들이 하얗게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미친 듯이 영어를 파고들었습니다. 꼭 외국계 회사에 입사해서 이 나라 떠나고 싶었습니다. 회사 입사를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며 공부를 하던 어느 날입니다. 저녁밥을 먹으러 자취방을 왔는데 골목길에 누나가 서 있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밑반찬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따로 힘내라고 정관장 홍삼을 챙겨왔습니다. 누나가 밥을 해서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을 누나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제키야,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라. 누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그렇게 내려놓기가 힘드니? 저 꼭 외국 대기업에 입사해서 한국을 떠날 거예요. 누나가 없는 땅으로 가서 혼자 살 거예요. 누나는 나의 연상의 여인이에요. 내 젊음을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사랑했던 누나, 연상의 여인. 혼자서 조용히 부르고 있는데 누나가 내 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몸이 묻히듯이 내 품에 보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키스를 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는 황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누나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리고 누나는 골목길을 달려 사라져갔습니다. 연상의 그녀, 정관장 홍삼 그리고 달콤한 입맞춤. 내 젊음을 가로지르는 3대 키워드. 정관장 홍삼을 매일 한 포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취방 방바닥에 내 분신을 하얗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원하던 외국계 증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아시아 금융의 중심 홍콩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누나를 잊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연애도 무척 많이 했지만 참 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라오케 가면 거기서도 내 18번은 연상의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를 낭비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중독이 되면 참 씻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만에 엄마하고 동생을 홍콩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효도 관광 한번 시키려고 부른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촌하고 숙모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촌의 오랜 외국 장기 출장으로 둘 사이에 금이 갔대요. 숙모가 참지 못하고 바람을 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대요. 누나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마치 내 와이프가 바람 피운 것 같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를 버려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욕조에 하얗게 분신을 뿌리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혼자 사는데. 저는 분노심에 좋은 상대 만나서 결혼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연상의 여인 노래만 부르면 내 젊음을 엮어서 이 대목만 나오면 나는 무너졌습니다. 대중가요라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이듬해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귀국했습니다. 홍콩에서 해도 되지만 오랜만에 모교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학교 근처 호텔에 투숙을 하고 세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외 생활에 찌들은 몸과 마음을 한번 싹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 대한 내 마음도 이번 기회에 싹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결자해지라고 일어난 곳에 가서 씻어버리고 원상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부도덕한 누나를 이번에는 꼭 마음속에서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누나와 같이 산책하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애타는 연정을 분노의 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잘 끝내고 마지막 날 저녁에 또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묵묵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묻자. 이제 정관장 홍삼도 그만 먹자. 다시는 연상의 그녀를 부르지 말자. 마치 연부를 하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저기요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그 말이 비수같이 허공을 날아 내 등에 꽂힙니다. 무서운 예감에 뒤돌아볼 용기가 없습니다. 작은 물체가 앞으로 돌아서 나를 봅니다. 제키야, 역시 너구나.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 예쁜 얼굴을 보니 오만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 얼굴로 바람을 피웠구나. 저 못되고 천박한 불려우 같은 여자. 왜 그랬어? 나는 어쩌라고. 평생 당신만 쳐다보고 산 나는 어쩌라고. 둘이 한참 쳐다보다 누나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힘없이 상기를 내려갑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옛날과 똑같이 저는 뒤따라갑니다. 다 내려와서 익숙한 골목길을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보내면 내 인생은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꾹 참고 그동안 분노의 힘으로 돌아서려는데 연상의 그녀가 골목길 앞에서 나를 쳐다봅니다. 그 예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습니다. 도저히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들어 그 손을 꽉 잡고 그 옆에 부대찌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대찌개에 소주를 둘이서 말없이 마십니다. 부대찌개 맛은 옛날과 다름없었습니다.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술에 취한 제 입에서 드디어 말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랬어? 나는 어쩌라고 왜 그랬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치르고 있구나. 나이 마흔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호흡을판에 섰구나. 그리고 그 예쁜 얼굴을 드런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얼굴을 보자 더 화가 나면서 잔인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변명은 듣기 싫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야 돼. 내가 느낀 고통만큼 내가 당한 세월만큼 누나도 당해봐야 돼. 그리고 나는 부대찌개 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통쾌했고 속이 시원했고 10년 묵은 체증이 쑥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슴이 쿡쿡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쁘고 착하고 조그만 내 여인에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니?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해서 그녀를 아프게 했니? 그녀가 너를 배신했니? 왜 한 번도 그녀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니? 여전히 몸과 마음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날 밤 내 분신들은 하얗게 욕조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밤새도록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이미 끝난 내 사랑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다음 날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다시는 여기 안 온다 하면서 공항버스 타려고 걸어갔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갑자기 속에서 한마디 툭 튀어나옵니다.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렇게 가버리면 홀로 남겨진 불쌍한 내 젊음은 어떻게? 홀로 남겨진 불쌍한 그 조그만 여인은 어떻게? 내 젊음을 엮어서 사랑했던 그냥 그대로 발길을 돌려서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나를 누나는 밤새도록 은얼굴로 맞이합니다. 약속했지 그 옛날 저 산길에서 40가지 혼자이면 내가 서방님 된다고. 지금 짐 싸서 나와 같이 홍콩 가. 밖에서 1시간 기다릴게. 그래 갈게. 가야지. 너 따라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날 홍콩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날 밤 홍콩만이 내려다 보이는 리젠트 홍콩 호텔에 한국인 남녀가 투숙했습니다. 화려한 홍콩만을 내려다 보이는 침대에는 한 여인의 교성이 넘칩니다. 서방님, 나의 서방님. 끊임없이 나를 올려보며 사랑을 서약합니다. 그녀는 나의 사랑에 화합하며 절정의 순간에 오릅니다. 하얗게 흰 자위를 보이며 그녀는 홍콩을 갑니다. 나는 그날 밤 몇 번이나 그녀를 홍콩 보내버렸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탤런트 같은 나의 여인, 내 젊음을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사랑했던 여인, 연상의 그녀. 이렇게 우리들의 사랑은 엮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홍콩에서 그녀를 가끔씩 홍콩 보내고 있습니다. 혼보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인생을 담아 창작을 합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몸이 일으키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를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쁘게 보아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인간은 육체를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매일 반드시 운동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불금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가 올림.